질문이 계시네. 저기 또 채팅에 또 하나. 우리가 오늘 한 30분 더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혹시 조금 뭐 필요하시면 먼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채팅으로 미움으로 인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방해가 될 때 미움을 다스리는 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윈윈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열망을 알고자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이 상대에 대해서 내가 다가가고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돼야지 우리의 지금 이런 방법들이 다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의 질문에서는 상대가 너무 미워. 그래서 이 윈윈이고 자시고 상대의 열망을 아는 거고 자시고 다 하기가 싫다고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내 갈등이에요. 사랑하고자,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상처받고 아파서 하는 내 마음에 대한 이 아픈 내 마음과, 예, 밖의 갈등도 있는데 내 내적 갈등이 지금 먼저예요. 이 내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밖으로 가겠어요? 내 안에서 지금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밖이 얼마나 고요한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창문이 다 깨지려고 하고 있는데 깨진 창문을 밖을 보면 창이 밖의 풍경이 제대로 보일까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외적 갈등이 아니라 내적 갈등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미워해야죠, 그죠? 왜냐면 내 마음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 감정도. 이 감정은 충분히 존중을 받으면은 그때 비로소 힘을 잃기 시작을 해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버리면 그 다음에 화는 사라져요, 그죠? 근데 그 화를 참고 있으면 이게 오래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감정들의 특징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워할 때는 뭔가 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내 미움의 감정을 먼저 좀 존중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존중한다는 것은, 그래, 미워할 만해.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내가 이해할 만하다. 이런 일을 내가 겪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 태도나 행동들을 내가 지금까지 참아내고 버텨내 왔는데 미워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미워할 만하다 하고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충분히 존중해주고, 내가 복수를 하면은 이 미움에 대해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런 걸로 되갚아주고 싶은데, 근데 그걸 갚아주는 행동은 내가 참고 있지만 실제 마음은 이래 하고 자신의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어떤 음, 감정들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내가 그게 이해도 잘 안 되고 존중도 안 되면은요, 이때 이제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사한테 얘기하면은요, 상담사는 그거 존중해 줄 거예요. 이해해 줄 거라고. 충분히 그렇다고 받아줄 화날만 거라고. 하네. 예, 그렇죠. 이렇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상담자한테 미움을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드러내고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도 충분히 해내고 나면은 그 상처가 조금은 이제, 낫는 쪽으로, 가라앉는 쪽으로 방향을 음, 잡기 시작할 거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죠. 나한테 그 감정에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음, 빨리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요, 존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된다. 나는 이런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특히 신앙인이라면 그렇잖아요. 신앙인으로서는 이러면 안 된다. 그거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금지를 시키면은, 감정은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숨어 들어가요. 모습을 감추고 딱 있지만은 기회가 되면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존중해주면은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죠? 음. 난 정말 그냥 할 수 있으면은요, 그 양반한테 가서 얘기해도 돼요. 난 정말 당신이 미워. 그렇지만 미워해야 하는 행동을 안 하려고 내가 참 애를 쓰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 당사자한테 하기 힘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나 누구한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꾸 그렇게 표현하고 드러내면은요, 그 감정이 존중받는다고 여겨지면은, 받아들여진다고 여겨지면은 자꾸 신호 보낼 이유가 없어져요. 음.
그걸 존중받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나를 좀 어떻게 봐줘, 나를 좀 알아줘 하고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선 이 미움의 감정부터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네.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적이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객관적으로 편안하게 이 갈등이나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겠다 하는 거는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네.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잘게 작은 것들로 괴롭혀서 그 사람으로부터 한 5, 6년 고통을 받았으면 그걸 풀는 데는 5, 6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어쩌면은 잘 턱턱 상처는 바로바로 꼽히니까 턱턱턱 박히죠. 그런데 이거 뽑으려면 이거 상처 어디 있는지 안 보고 싶어서 눌러놓으면 특히 화살이 어디 박혔는지 알 수가 없잖아. 더듬더듬 불 꺼진 창에서 더듬더듬 찾으면은 확 꼽힐 때는 1초 만에 꼽히는데 이거 찾아가지고 뽑으려면은요. 훨씬 1시간, 2시간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아픔이 생생할 때는 바로 그걸 뽑지만 잔잔하게 가시 같은 거 어디 박혔는데 어디 박혔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어디가 따끔따끔한데 이게 어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이런 거. 근데 그게 온몸에 수많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박힐 때는 뭐 짧지만 하나하나 뽑으려고 하면은 두세 배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겹이 아니라 아주 양파 껍질처럼 오묘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쉽게 된다는 생각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것 인정해 주시고 외부와의 갈등은 내가 준비될 때 하는 겁니다. 좀 준비 안 된데 억지로 하면 나만 더 상처받고 갈등은 더 깊어져요. 내가 준비될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인생은 길교도 짧은데 못하면 말죠 뭐. 갈등 뭐 반드시 다 풀고 가겠어요. 모든 갈등 어떻게 다 풀고 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 풀고 싶으면 천천히 내 거부터 내 힘이 키워질 때까지 조금은 유보, 문제 해결 상대 넣어두는 거예요. 내가 너 풀 거야. 그런데 좀 기다려. 내 힘이 생기면 풀 거야 하고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미운 걸 행동하지는 않겠어. 왜냐하면 또 다른 갈등을 만드니까. 그렇지만 내가 미워하는 이 마음은 충분히 인정해 주겠어. 아까 안전한 방법으로 상담가나 또 다시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걸 표현할 때 스토리텔링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미운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내가 얼마나 찢어졌는지 이거 표현하는 게 직접적인 감정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중심을 두시면 좋겠다. 그죠? 이거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내면적인 거라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세요. 연구소로. 연구소로 오셔서 만납시다. 네. 질문하신 분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예.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또 있으신가요? 질문을 하실 때까지 제가 조금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시작할 때 7월 주제를 갈등과 소통이었는데, 소통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못했어요.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나니까 갈등이 생겼는데, 예, 이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사실은 소통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소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갈등을 풀어가야 되는데, 다르고 다르다고 이 해야 할 곳에 라고 소통을 하고 나면은 갈등이 풀려가다가도 그냥 꼬여가지고 거기서 더 그냥 커지거나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조금은 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갈등만 주로 다루었지 소통은 크게 다루지는 못했구나. 다음
차수에 다뤄야 될까? 제가 지금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지에 일단 설문하시면서 생각을 정리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설문지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 정리 좀 하시고, 카톡에 있는 거 있죠. 그거 눌러가지고 하시면서 거기에 다음에 다루고 싶은 주제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갈등과 소통 능력 향상시키기, 관계 능력 향상시키기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주제인데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룰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더 종합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전에 저희 공지를 몇 가지 해드리면, 그리고 정말 좀 아쉬우기도 하지만 이거 뭐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행복톡톡을 무료로 해서 근데 이 무료로 하게 된 게 우리 행복지기님들,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동시에 기업 후원을 저희가 좀 받았었어요. 기업에서 저희가 후원해 주면 저희가 이제 세금 감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 후원이 이제 중단이 됐어요. 한 단체에 뭐 오래 후원하기가 그 기업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게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한 3, 4년 정도 기업 후원을 받았다가 이제 그 기업 후원이 이제 중단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근데 그래서 다음 아마 9월부터는 그 행복톡톡에 대한 교육비가 무료가 아니라 자유로 나갈 거예요. 자유.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무료로 들으시고요. 조금 내가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다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교육비를 이렇게 계좌에 이렇게 넣어드린 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입니다. 이제 무료가 아니고 자유로 바뀌었다는 거. 9월 달에 갑자기 포스트에 왜 자유야? 이러면은 좀 헷갈리실까 봐 미리 안내를 좀 드리고요. 질문이 혹시 없으신 거 혹시 같네요. 얼른 안 떠오르시면은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떠오르시면은요, 설문지에 남겨주셔도 좋고, 지금 설문지에 쭉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뭔가 같이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까? 네. 지금 이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조금 뭐 유튜브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질문 하나하나에 이렇게 답을 드리는 걸 하나의 채널을 또 개설을 해서 올려드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가 접어놓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방법과 기회를 이렇게 이제 찾고 있으니까 그 질문들을 설문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9월에 또 이제 좀 선선할 때 그때 좀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좋은 시간 가지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또 8월 한 달 코로나와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9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9월에 기쁜 얼굴로 만나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좋은 어떤 그런 강의 저희들이 더 준비할 테니까요. 네, 9월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들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